정말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날씨만 봄이 아니라 우리가 봄이라고 그러면은 뭔가 그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뭔가 생명이 솟아나고 상당히 그 길거리의 풍경도 사람들이 명랑하고 아주 좋습니다. 최근에 그 이재명 후보가 그 충청권에서 그 뭐 이렇게 연설하는 걸 유튜브로 좀 봤는데 내용이 있는 메시지가 있고 그러면서 그 자신들이 겪었던 그 상당히 고난의 역정을 반추해 가면서 정치가들의 소리를 음미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다녔던 대학 하버드나 뭐 프린스턴 그 아이비 리그의 학교들 그리고 콜롬비아니 이런 데가 지금 뭐 난리네 난리. 그 예산을 싸그리 삭감을 해버리니까 미국의 어떤 의미에서 미국이 오늘날까지 미국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미국의 대학들이 문명을 선도했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이 있었던 건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걸 아주 완전히 뭉개버리는 거는 미국이 야만 국가가 되는 거죠. 상당히 그 심각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잘 사회 구조랑 정책을 다져 나가면은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모범적인 국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렵고 그 지난한 과제가 계속 밀려 닥치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정치가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4월은 잔인한 단이라고 그랬다는데 사실은 그 잔인함이라는 것은 생명을 싹트기 위한 그 어떠한 간고의 모습을 말한 거기 때문에 정말 의미 있는 생명의 봄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엊그저께 그 지역 리더 대학원이라는데 그 소빈 박진도 선생이 아주 집요하게 농촌 문제, 지역 문제. 근데 사실 한국의 농촌 문제는 불행하게도 농촌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정치적인 관심에서 벗어나 있지만 이 지역 문제야말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만약에 지역이 소멸하고 농촌이 더 이상 농촌다운 농촌이 없어진다고 그런다면은 어떠한 뭐 정치적인 발전하고 민주 세상이 와도 우리는 불행한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 농촌을 살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 놓고 그걸 제시를 해도 국가가 관심을 갖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상당한 그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게 잘못 투입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고 그래서 근원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역의 그 리더십을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 아주 젊고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근 한 40명 가까이 모여가지고 그 고려대학교 조치원 캠퍼스가 있는 그 근처에 뭐 홍익대학교 무슨 국제연수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가들이 강의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법륜 스님도 적극적으로 지역이야말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지역 리더 대학원이 진정한 대학원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강의를 했는데 서양 철학사 2500년의 역사를 2시간에 전체를 서베이했는데 거의 그것만 들어도 서양 철학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알 수 있게끔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주 좋아하고 근데 내가 강의 중에 어느 학생이 선생님 입장에서 서양 철학을 너무 이렇게 깔보고 비하시키면서 강의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 서양 철학사를 강의한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그런 걸 강의한다고 그럴 적에는 비하가 아니라 정확한 포편을 하면서 강의를 하게 돼요. 플라톤을 강의하면 플라톤 이 생각이 전혀 여기서 모자라는 놈이다. 여기서 뭔가 이 근원적인 여기 미스테이크가 있다든가
그런 거를 지적을 하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철학개론을 배운다 그러면 철학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이해 안 되는 채로 그냥 굉장한 거다, 이렇게 우리는 배운 거예요. 지금도 이거를 제대로 포표를 하면서 이거는 서양 철학적 사유가 근원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갖다가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한 명이 그게 걸렸던 모양이라. 근데 뭐 그건 뭐 그런 질문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자기 소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우리에게 그 여태까지 이렇게 다가온 정보들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 그 포평을 제대로 하지는 않았다 이거지.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그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사고가 진행돼야 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정말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잘못된 것이고, 정확하게 평가를 해가면서 모든 세상 만물을 볼 필요가 있다. 정치 체제건 뭐 경제 이론이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만큼 서양 철학이면 서양 철학에 대해서 포평을 가하려면은 그만큼 깊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만 해도 사실은 서양 철학에 투자한 시간이 더 많아요. 내 인생을 보면은 그만큼 진지하게 서양 철학을 공부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포평을 가하는 건데, 거기에 오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진지하게 그걸 학생들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만큼 무게 있는 메시지를 만들어내야죠. 무게 있는 메시지를 만들어내야 된다. 우리는 너무 학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재적인 가치 기준에 의해서 여태까지 흘러왔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반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놓고 주역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도마복음 연구회라는 게 결성이 돼가지고 뭐 3년 차인데, 거기서 나보고 그 키노트 어드레스를 해달라고 그래서 과거에 그 도마복음 강해를 3권이나 해가지고 방대한 책을 냈는데, 다시 강의를 하려니까는 전체를 한번 다시 집약적으로 텍스트 중심으로 이걸 다시 한번 오거나이즈해서 그 정보를 압축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가볍게 쓰려고 그랬는데, 손을 대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완전히 새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새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그 예수라는 인간을 정말 다시 봐야겠더라고. 지금 간단한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서 새롭게 머리를 정리하고 있는데, 개사가 끝나면은 그 도마복음을 전체를 한번 이렇게 요약적으로 여기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그 주석원 군과 내가 팔체질 의학 대담을 나눈 것을 많은 사람이 그걸 보는데 놀랐어요. 내가 한의학이라는 것이 너무 미스터리 투성이라서 그 뭔가 효험은 있는데 그거를 설명하는 메커니즘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좀 정확한 뭔가 이렇게 기초적인 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나, 그런 갈망이 대한민국 민중들에게 있는 것 같고, 나도 그 갈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6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내가 한의과 대학을 갔고 면허 시험까지 봐서 국가 면허를 땄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에 죽기 전에 꼭 개척을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인생이 이렇게 늙어가는데, 이제는 뭐 역시 신체적 제약도, 엊그저께도 그 지역대학원에 가서 2시간을 그냥 떠들고 거기서 조치원에서 차가 없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그러는데, 버스가 어떻게 고물인지 너덜거리는 버스를 타고 올라왔더니 사람이 그러기가 되더라고. 아, 내가 역시 늙긴 늙었구나 하는 걸 내가 아주 절감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주석원 군과 토론한
팔체질 의학의 기본적인 구조에 관해서는 이 책이 정말 잘 쓰여진 책입니다. 사서 보실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책, 통나무 책들은 그건 틀림없는 책들입니다. 그것을 내가 소개하는 이유는 지금 책이 나와도 책을 나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할 방법이 없어요. 신문이 이제는 전혀 그런 기능을 못하고, 사실은 한 20년 전부터 이걸 그런 역사의 흐름을 알고 우리가 이 도울TV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는 것과 관련지어서 항상 이 책이 나가면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한 권을 사서 강의와 더불어 보시는 거. 이 지금 책도 계산도 이거는 너무도 기본적인 예의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면 제가 쓴 책을 여러분들이 사서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유튜브라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교보나 영풍이라든가 뭐 예스24라든가 이런 것이 활발하게 아직은 돌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없어진다 그러면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비극이에요. 이거는 한국의 지금 이런 문화적 자산이고 모든 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책을 사야 됩니다. 사고, 그것도 뭐 잔뜩 사라는 게 아니야. 내가 강의하는 거 들을 때는 최소한 기본적. 옛날에 교회 갈 때 자기 성경 가지고 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건 최소한에 내가 요 다음에 어떤 강의를 다시 시작한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어떤 텍스트를 쓰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꼭 사서 그것을 읽어가면서 이 강의를 따라와야 된다. 뭐 이렇게 댓글 쓰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불순한, 자기는 뭐 아주 대단한 뭐 공짜로 이 유튜브를 계속 들을 뭐 대단한 자격이 있는데 그 다크마고 책 선전하지 말라는 식으로 하는 그 아주 몰상식한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뭔가 최소한 한국의 문화, 나는 뭐냐면 책과 농촌. 책은 머리로 먹는 거고, 이 농촌의 이 모든 거는 입으로 먹는 거.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지금 현재 가장 기묘한 거예요. 이게 망가지면은 우리나라는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건 샘플한 얘기지만은 농촌이 살아서 건강한 음식이 계속 제공이 돼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진정한 맛, 공자가 중용해서 짐이라고 했어요. 맛을 안다는 거. 그게 어렵단 말이죠. 먹는 건 다 처먹는데 맛을 아는 놈들이 너무 없다. 마찬가지로 지식도 도울 선생이 강의해서 그걸 책으로 썼는데 왜 그걸 안 사는 거예요? 내 제자가 써가지고 그걸 같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제자를 위해서 소개를 하면은 그거 한번 사서 보셔요. 절대 그거 사서 봐. 그러면 그것이 도울TV 이하 통나무 제2 산하에 있는 모든 조직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제가 사라진다는 거는 저 개인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사하편 제2장에 쭉 전개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 64괴의 괴가 있지만은 이 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64괴의 괴명이 있잖아요. 괴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괴 이름이 있고 거기에 이제 단전이 붙어가지고 괴사가 있고 여기에 이제 효가 있어가지고 이제 효사가 또 있고 뭐 이런 모든 체계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2장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걸 볼 적에 굉장히 이 괴를 해석하는 방식이 독특하다는 거지. 이게 우리가 보통 예면은 예괴의 이건가? 예괴면은 예괴가 이 음효, 양효의 이 해고 여기에 붙여진 이거에 의해서 해석하는 그것 외로 어떠한 관점을 세워가지고 이 심볼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하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 2장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괴풀이라고 할 적에 이 괴상을 보고 그 괴상이 의미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우리 삶에 응용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과거에 어떻게 이거를 점서라고 한다면 이거를 점이라고 했는가? 과연 옛날의 점풀이는 무엇이었나? 이런 것들이 참 궁금증이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석연하게 풀리지 않는. 그러니까 한의학도 경락이라는 게 우리 몸에 있는데 이게 괴나 마찬가지. 이것도 경락이 흐르고 있는데 이 경락을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이게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경락이 정확히 유주까지 그 방향성이 있고 거기에 어떤 종류의 기가 흐르고 이게 상생상극 관계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인터액션을 하고 있다는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되느냐. 마찬가지로 이 주역도 이 많은 괴가 있지만 이 예괴라고 그러지만 이거 자체가 어떻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 삶에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다면은 이 예괴라는 거는 이대 폭격이라고 했으니까 도둑놈을 기다린다고 그러거든. 폭격이라는 건. 이 폭격이라는 건 외부에서 오는 폭력적인 손님이라는 게 도둑놈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찰의 문제예요. 경찰. 그러니까 내부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여기 뭐냐면 문을 이렇게 이중으로 세운다 이거지. 그 유명한 그 줄리어스 시저가 갈리아에서 25만 군대와 싸우는 데서 베르킨 게토릭스라고 하는 이렇게 있는데 짧은 시간에 여기다 이렇게 이중으로 성을 다시 쌓거든. 이 이중 성벽이라는 게 나무로 그냥 급줄했지만 여기 넘어와서 딱 떨어지게 되면은 그대로 거기서 쌓아야 되는데 25만이 전멸해. 이거 아주 줄리어스 시저의 탁월한. 여기도 뭐냐면은 중문 격탁이라고 그러나? 격탁이라는 건 경비 딱딱이를 치는 건데 중문 격탁이라는 해가지고 폭격을 기다린다. 도둑놈들을 처단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기다린다.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도 이 격탁이라는 게 술래 하는 게 이렇게 딱딱 치면서 댕겼어요. 도둑을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막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렸을 때 그 소리가 났거든. 격탁이라는 게 박자목을 두드려서 야경 활동을 나타냈다는 건데 역시 예괴 자체가 이름이 이게 호면은 한쪽 문인데 이거는 양쪽 문이잖아요. 이게 호라는 건 한짝 문이고 이건 양쪽 문인데 여기 보면 이건 양쪽 문이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돼 있다. 뢰가 되잖아요. 상괴가 뢰가 되고 딱딱 치는 거에 울림에 해당된다. 무사람을 놀라게 한다. 이게 왕부지의 내전에 있는 설명인데 뭐 그렇게 신통한 설명 같지는 않죠. 이게 뭐 이렇게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5겹의 대문이 5겹이나 설치되어 있는 거죠. 여기 이 5겹이나 설치되어 있고 이게 박자목이다. 그런데 하여튼 이 예괴에서 이게 왔다.
뭐 석연치는 않죠. 석연치는 않으나 이 문명의 발전 과정을 문명사적으로 그 사회가 발전하는 모습을 세워놓고 그거를 주역의 괴상에서 뭔가 이렇게 프루브를 하려고 한다. 이게 지금 상당히 독특한 문명사적인 탐색의 여로다. 여기까지 오늘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